여러분 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저번 영상에서 6월 말쯤에 다음 영상 올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첫 영상이 편집이 돼서 그동안 블로그랑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Q&A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5, 6월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기출분석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제가 5, 6월 달에도 기출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분석이라는 것이 말만 거창하지 사실 별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파트별로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연도별 경향을 알 수 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출분석은 5월, 6월에 3회독을 돌리면서 공부할 때 하였고요.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답안을 보고 틀린 것이나 부족한 것은 오답을 썼습니다.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진 않았고 제가 문제를 풀었던 노트에다가 빨간 펜으로 적는 식으로 오답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어떤 게 답인도로 기출이 되었고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그냥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부터 블로그랑 카페에 올려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몇몇 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상반기에는 공부 시간을 측정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서 유추를 해봤을 때 스터디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가졌어요. 1사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인강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5, 6월 기출 강의는 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갔는데 모의고사 예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양이 많아져갖고 4, 5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8월부터는 순 공부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정확한 공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제가 올인을 시작했던 달이에요. 제가 나이트 킵을 하다가 아침형 인간으로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달이라서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때 타이머로 측정했는데 하루에 3, 4시간 정도밖에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엄청 충격이 컸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하려고 올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폭염이 너무 심했어서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패턴을 돌리는데도 거의 한 달이 걸려서 8월은 거의 시간을 날리는 달이었어요. 9월부터는 패턴을 찾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했어요. 최대한 8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8시간을 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0월에는 이제 적응이 되기도 하고 똥줄이 타기도 해서 기본 8시간 이상을 했고요.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10시간에서 13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웬만하면 거의 12시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주말에 쉬는 날 같은 경우에만 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순 공부 시간은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을 측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순 공부 시간이란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스터디하는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인강 듣는 시간 제외했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제가 앉아있다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집중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타이머를 스탑하고 공부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해도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괜찮은 걸까요? 너무너무 괜찮고요. 정말 정상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기억에 많이 남겠어요? 지금은 이론 강의 따라가기도 벅차고 기출 분석하기도 벅찬데 하반기로 갈수록 회독이 늘고 복습하는 텀이 짧아지면서 기억에 더 잘 남으실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을 믿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출 언제부터 되셨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회독별로 나눠서 인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1, 2회독을 할 때에는 스터디로 간단하게 암기한 걸 말하는 정도의 인출이 됐었고 3회독일 때부터 좀 더 설명하는 식의 인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4회독부터는 이때가 하반기였는데요. 점점 살을 붙여서 인출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9월 말에서 10월 달부터는 책 문장 그대로 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쌤이 엄청 놀라셨어요. 완전 괴물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시드, 프리시드 모형에 대해서
문제를 냈을 때 1, 2회독을 할 때에는 프로시드, 프리시드의 단지 8단계 명만 인출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3회독 시에는 그 단계명과 그 단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정도의 인출이 가능했고요. 4회독부터는 단계와 단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시까지 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단거나 했나요?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면 한 거긴 한데 따로 단거나를 만들어서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진 교재로 단거나를 시켰는데요. 강론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교재에 없으면 그것을 추가해서 단거나를 시켰고, 타 강사 모고에서 풀었던 내용이 교재에 없으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재에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강사 모의고사를 보니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중요하게 출제가 되었어서 그것을 따로 정리해서 교재로 단거나 시켜놓고 계속해서 단거나된 교재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회독수 뭐로 돌렸나요? 강의 교재로 돌렸습니다. 제가 강의 교재에다가 단거나를 시켜놨기 때문에 단거나된 교재로 계속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만 총 11회독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회독을 돌릴 때 암기 중심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이해 중심으로 하셨나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암기 중심으로 할 때도 있었고 이해 중심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반 회독을 돌릴 때, 그러니까 1, 2회독을 돌렸을 때에는 무작정 암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해고 뭐고 일단은 너무 다 새로우니까 그냥 암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4회독을 할 때는 의문이 서서히 생기는 시기예요. 모르는 거나 헷갈리는 부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서 강론서나 구글링을 하면서 이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해된 걸 바탕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5회독부터는 이미 이해가 되었고 반복이 누적되니 저절로 암기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맞다, 이건 이거였지 하면서 다시 되새겨지는 그런 암기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병행 하셨다고 했는데 상교대로 일병행 하신 건가요? 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요양병원 나이트킵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원래 빅5 병원을 다니다가 한국사를 준비할 시간도 도저히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퇴사를 했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일병행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상근직도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5일 동안 출근을 하고 출근을 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그냥 나이트킵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이트킵의 좋은 점은 한 달에 15일의 오프가 있고요. 나이트 수당이 나와서 상근직보다 월급이 더 많고요. 그리고 나이트 잡이 별로 없어서 물론 동네 병원에 하나입니다. 출근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 블로그 댓글에 독학 중이신 유감한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거기에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걸 일일이 여기다 적을 순 없어서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참고 바래요. 사실 제가 독학을 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단지 조언을 몇 가지 해드리자면 작년 합격생의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강사들 교재가 오타가 엄청 많아요. 오류도 엄청 많고요. 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정이 되는데 그게 일일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작년 합격생의 책을 얻으면 여기에 이미 오류가 수정되어 있고 오타도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따로 구글링이나 강론서를 보시면서 이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 활용이에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임용고시의 경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독학을 하면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느릴 수가 있고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 댓글에 있는 것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카페 댓글에 달아주신 질문들은 앞부분만 정리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그 뒤에 있는 댓글들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일병행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하게 일병행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하반기에는 올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만 11회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회독이 6월까지였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나머지 8회독을 다 돌렸습니다. 이게 올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이 남아있었고 생활금도 필요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다 갚는 그 달에 제가 올인을 시작하는 8월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인 2월까지 한 달에 20만원씩 생활비를 계산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모은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하시는 분 아니시면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아두고 하반기에는 좀 더 공부에 올인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계속 일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관리 그리고 시간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하반기에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그 정도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리, 자기관리, 체력관리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초수생보다 재수생, 삼수생, 장수생들이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계속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느껴져서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사실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아요. 저도 공부할 때 다시는 이 공부를 다시는 한 번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일병행을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일을 병행해서 공부를 했다가 떨어지면 정말 많은 후회감이 밀려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합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공부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매우 만족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생각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강론서를 꼭 보라는 말입니다. 강론서 굳이 안 사도 되고요. 시립도서관에 가면 강론서가 다 있어요. 그거 빌려서 보시면 되니까 강론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강론서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 파트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질환에 따른 간호만 보고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봤어도 제가 아마 작년 임용 보고 최소 5점은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많이 후회되는 부분인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직 6월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강론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사 의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강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임용고시 출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고요. 모의고사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컴플레인이 많아지고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 강사들이 알려주는 것만 공부하는 것 절대 안 되고요. 강사분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구글링을 하던지 아니면 강론서를 찾으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꿀 거면 빨리 바꾸세요. 왜냐면 고민하느라 이도저도 못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뒤처집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꿀 거면 빨리 바꾸시고요. 믿고 가실 거면 그 강사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워 넣으세요. 다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TO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아직 갓 TO만 나왔죠? 진짜 TO가 나오기 전까지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TO가 나와도 휘둘리지 마세요. TO에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정말 토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합격해요. 저도 상반기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면서 고민하고 약간 의심도 했지만 미친 듯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TO가 적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다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소신지원하기입니다. 소신지원하지 않으면 붙어도 후회하고요. 안 붙어도 후회해요. 소신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TO가 적든 말든 경쟁률이 셀 것 같든 세지 않을 것 같든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소신지원하세요.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합격하고 나서 지역 배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특히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기도를 쓸지 아니면 서울을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쓰기 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차 면접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재수생이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가 특징적으로 집단 토의라는 게 있잖아요. 집단 토의가 뭔지, 개별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경기도 면접이 변별력이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예전에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1차 시험에 대해서 푸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이걸 먼저 풀어내고 나서 늦어도 8월 그리고 9월 사이에 면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토의는
경기도만의 특징적인 면접 방법이죠. 교사 유튜버분들 중에 경기도 면접을 다루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약간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유튜브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지만 2차 면접은 별로 정보가 없어서 2차 면접에 대한 팁을 제가 더 많이 전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토 50점 만점에 개별 면접 49.63점으로 총 99.63점이었습니다. 일단 1차 시험에 대한 정보가 급한 것 같아서 이 급한 불을 먼저 끄고 얼른 면접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것에 대한 답을 해드린 것이지만 사실 질문을 주셨던 게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라서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모두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Q&A를 마저 다루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7월 모의고사 강의 활용법 그리고 답안지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